안녕하세요. 성산 케미티입니다. 자, 주말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챙겨보다가 근간에 테슬라와 TQQQ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먼저 특히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탈출하지 테슬라, 뭐 테슬라 바닥론, 그러니까 올해만 60% 하락, 뭐 날개 없는 추락 등 테슬라에 대한 그 많은 이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많은 사랑이 있고, 특히나 테슬라뿐만 아니라 TQQQ에 대한 그 사랑도 좀 크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주식을 이해할 때는 우리나라 주식이 됐든 그 미국 주식이 됐든 뭐 프랑스 주식이 됐든 유럽 주식이 됐든 어떤 그 주식이 됐던 간에 특히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은 전부 다 추세에 순응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뉴스나 기사, 뭐 공시, 찌라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물론 이런 것도 순간 그 악재라든가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참고, 참조 정도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지수 차트 먼저 볼까요? 우리나라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예전에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서 이제 그 순간 급락을 했다가 각국의 발발은 그 양적 완화로 해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지수라는 것도 시장이라는 것도 어디 하늘 높이까지 계속 올라가지만 않아요. 당연히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이 되면 저점을 떨어지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자리가 5개월 선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수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고 최초의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깨지게 되고 20개월 선을 깨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추세가 우하향이 장기적으로 확증이 되게 돼요. 그런데 수급개선이 60개선도 깼다? 그럼 더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우하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코스닥 기준으로 일단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종가상 5개월 선 위에 올려놓게 되면 다시 중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요. 자, 지수만 그러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볼까요? 삼성전자는 제가 언제부터 추세가 우하향이 확증됐냐고 하면 아주 쉬워요. 예전에 그 8만 원에서 막 9만 원 간다 그럴 때 제가 가장 위험하게 본 자리는 삼성전자가 월봉에서 5개월 선을 깼을 때요. 삼성전자 큰일 났다. 20개선 찍고 반등해 주길래 이제 반등 하나 했더니 또 깼죠. 금방 설명드렸던 대로 20개선을 깨는 순간 장기적인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거죠. 근데 60개선도 깼죠. 제가 이때부터 모아가라고 그랬어요. 5만 원 초반부터 6만 원대까지. 왜냐면 이때가 가장 합리적으로 삼성전자 펀더멘탈상 5만 원 이하는 깨기 힘들다고 보는 건데 이때도 한 번에 사지 말고 제가 꾸준히 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5개월 선 위에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거예요. 특히 중기적 추세인 5선을 돌려놨죠. 이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돌려놨는데 이거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 차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코스닥이 비로소 제대로 살아나려면 완벽하게 5개월 선 위에 올려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5개월 선을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5개월 선이 붙여놨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예 5개월 선을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코스피가 장기적으로는 추세 전환이 된 거예요. 이제 5개월 선만 안 밀고 내려오면 돼요. V자 반등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한 달 쉬거나 돌아 나갈 수는 있는데 자, 엄연히 2200포인트 찍고 2400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나 대형주가 이끌어졌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식을 이해할 때 추세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안전띠 문제로 중국에서 8만 년대가 리콜이 됐습니다. 이런 게 악자가 될지 호재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단지 우리가 아는 건 추세예요. 반드시 모든 자산은 추세 순응하죠. 테슬라가 그동안 작게 올라온 친구가 아니에요. 자, 왼쪽 산이죠. 여기가 왼쪽 산이에요. 자, 왼쪽 산. 주식은 왼쪽 산에 사야죠. 지금 어디죠? 엄연히 오른쪽 산이죠. 오른쪽 산에서는 그 누구도 바닥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 산일 때는 어디가 저점인지 형성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죠. 야, 이거 저점인가 봐. 예를 들면 이때가 언제냐면 20년 6월 달인데 야, 이때가 저점인가 봐. 지금 하늘이 준 기회야. 사야지. 200만 달러에 샀어요. 200달러에. 어떻게 되냐? 쭉 올라갔죠. 그런데 어차피 5개월 선 못 지켜주면 또 떨어지거든요. 또 떨어졌죠. 깨고 또 떨어졌습니다. 다시 왔죠. 계속 우하향하고 있죠. 이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주식을 이해할 때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다시 매집이 있을 건데 이건 우리나라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다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생각이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는 지금 우하향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하향의 길을.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뭘 버른 게 있다고 우하향하고 있지? 아니죠. 누군가는 만약에 이때부터 꼼꼼하게 계속해서 매집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여기서도 팔았을 테고 5개월선도 팔았을 테고 특히나 제가 20개월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20개월선도 깼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계속 우하향 중인 거예요. 그러면 중기적으로 주봉에서 5주선 위에라도 올려놔야 되는데 그래야 당분간 반등하거든요. 지금 5선 밑에 있죠. 앞으로 테슬라는 5주선 회복해 줄 때까지는 역시나 추세가
계속해서 우상할 거예요. 이거는 테슬라가 리콜을 해서 그린 것도 아니고 트위터를 인수해서 그린 것도 아니에요. 단지 수급적인 차원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사더라도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냐? 일단은 상승한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5개월선이 따라 내려오겠죠. 이렇게 당연히. 그러면 언젠가는 옆으로 가다가 이쁘게 5개월선을 돌파해 주게 돼요. 즉 5개월선 돌파 안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추세 전환과 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때에 따라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것도 같지만 그러긴 힘들어요. V자 반등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이 되게 되고 그 자리가 일단은 월봉에서 5개월선을 이쁘게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급하게 사지 않아도 나중에 얼마든지 더 싸게 좋은 자리 살 수 있어요. 이거는 TQQQ도 마찬가지인데 TQQQ가 나쁘다 좋다 우린 그런 건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건 이런 거죠. 자, 주식이 예전에 코로나 전에 이 정도 자리 있었어요. 여기. 그죠? 코로나 전이에요, 여기가. 그래 놓고 양적 완화로 해서 TQQ가 빵 때렸습니다. 자, 주식은 왼쪽 선에 사는 거죠. 이건 주식뿐만이 아니라 ETF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른쪽 중간에 건들게 되면 지금 테슬라가 오른쪽 중간에 있는 건데 예전에 TQQQ도 이때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왜 위험하냐면 간단해요. 5개월선을 깼기 때문에 엄청 위험하고 엄청 위험한 걸 잘 알려드렸죠.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무너진다. TQQ 똑같아요. 모든 자산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도 깼냐? 20개선도 깼죠. 이러면 완전히 무너져요. 이때 미국의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악재도 있었지만 주식시장의 악재도 있었지만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깼다는 그 자체가 벌써 완벽하게 무너질 건데 어디까지 올 수 있냐? 그때 제가 제시한 가격이 이때가 코로나 전이에요. 20년도 2월 달 딱 코로나 때요. 여기가 16달러, 20달러이기 때문에 요 공간까지 밀릴 수 있어요. 즉 예전으로 획일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잠깐 반등했다 그래가지고 추세가 틀어나갔나? 이게 아니고 엄연히 우측산이기 때문에 바닥을 모르는 거예요. 테슬라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어디가 왔냐? 주식은 제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맞춘다는 영역이 아니라 이렇게 코로나 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진짜로 코로나 전으로 회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TQQQ를 사려면 지금부터 사라고 그랬어요. 자, 20년 6월달, 7월달부터 제가 얘기했는데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 올 수 있으니까 8달러도 오고 10달러도 올 수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이 공간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사면 순간 급등해서 큰 수익이 나게 되지만 다시 떨어져.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에서 일단은 5선 돌려놓게 되면 여기까지 한번 급등할 테고 지금 5선 위에 있죠. 일단 5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오는 데 가요. 자, 그러면 일봉에서 그냥 지금 가격대 주식을 추세를 이해할 때는 월봉하고 주봉에서 하는 거예요. 이 가격대 16달러, 20달러, 21달러, 25달러, 3, 40달러 밑에서는 그냥 충분히 잘 모아가는 거예요. 긴 안목을 갖고 그냥 하루 이틀 뭐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내일 사서 내일 팔고 오늘 사가지고 6개월 뒤에 팔지 말고 매일매일 꾸준히 잘 모아 나가신다면 만약 ETF가 TQQQ ETF가 상장 폐지만 안 당한다면 그런 건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장담 못 해드려요. 그런데 TQQQ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 아마존, 애플, 그리고 메타,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또 하나가 그 구글의 그 뭐 회사죠? 알파벳 뭐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인텔. 그러니까 테슬라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상장 폐지 나지 않고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33.3%를 폭락해야지만이 TQQQ가 기초 자산이 없어짐으로 상장 폐지 당하는데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33.4%를 동시에 폭락할 일이 거의 힘들죠. 희박하다 보기 때문에 실제로 상장 폐지 안 당한다고 보면 이 정도 가격 20달러 초반이나 30달러 이하 특히 뭐 16달러, 15달러 그 이하가 되면 더 좋고 꾸준히 잘 매입해 놓고 나중에 기회란목을 갖고 예를 들면 이때가 16년도예요. 이때가 21년도. 16년도에서 21년도는 5년이 걸렸죠. 5년 동안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때가 거의 뭐 4달러였던 게 이제 90달러 간 건데 물론 이렇다고 해서 다시 22달러 하던 애가 100달러, 200달러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TQQQ 가격은 싼 거니까 꾸준히 잘 모아 나가시면 나중에 다시 돌아서 언젠가는 시장이 나빠지진 않겠죠. 그러면 3년에서 5년 긴 안목을 갖고 저점에서 모아간다면 결국은 이런 자리를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모든 주식, 모든 자산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TQQQ가 예전에 80달러, 90달러 사신 분들은 월봉 최고점에 사신 거죠. 이거는 TQQQ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는 주식, 예를 들면 리튬 관련주 중에서 최고점에 있다거나 네온시티 관련해서 최고점에 있다거나 뭐 지금 항상 핫한 월드컵 관련 중에 제일 고점에 있는 종목은 당연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거는 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언젠가 우측산 타겠죠. 그러면 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우측산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예를 들면 테슬라로 얘기하면 한때 그 400달러 갔던 게 순간 280달러가 되니까 이거 싼가 봐. 야, 400달러 가던 게 280달러밖에 아니고 예전에 그
테슬라가 얼마였었냐면 이렇게 한 뭐 40달러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200달러니까 아직도 비싼 거죠. 즉 지금 TQQQ가 우하향을 길을 걷고 여기까지 왔듯이 테슬라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우측산 중간에 있죠. 지금 여기서 반등해주고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면 심하게 밀리면 수급기어선인 60기어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60기어선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냐면 잠시만요. 132달러예요. 아차하면 132달러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저점을 확인하고 5개월선 돌파해주고 이럴 때 사는 게 맞아요. 따라서 TQQQ는 지금 분할로 잘 모아하시 맞고 테슬라는 아직은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직은 조심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해외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솔직히 큰 주식의 추세에 대한 그 의미는 제가 항상 알려드렸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 PRVB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제가 알려드렸죠.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추세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미국을 가든 헝가리를 가든 프랑스를 가든 유럽을 가든 주식을 잘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주식의 추세를 이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PRVB를 뭐라고 그랬냐면 분명히 월봉에서 추세가 우상향 중이라고 그랬죠. 5개월선 돌파해주고 추세가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매수할 만하다고 그랬죠. 주봉에서도 5주선 위에 있는 데다가 저번 주에 5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제가 쇼츠 영상에 뭐라고 그랬냐면 PRBV를 사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언제 사라고 그랬냐? 제가 요때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몇 프로 올랐냐? 이날 15% 올랐고 다음날 6% 올랐어요. 아주 쉽죠. PRBV가 올라간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 회사에 회사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회사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미국 가서 이 회사 뭐 현장 탑사할 일도 없고 이 회사 재무 본 적도 없어요. 재무는 봐야 되겠지만 재무 본 적도 없어요. 제가 단순히 보는 건 추세예요. 장기적인 지표는 추세가 살아나 있는데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추세가 살아있죠. 지금 5선을 지켜줬죠. 중기적인 추세인 5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추세가 우상위로 뻗어가 있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급등했죠. 주식은 이렇게 찾는 거죠. TQQQ를 보면 아직 추세는 우하향이지만 저점에서 바닥 찍고 나가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 말고 꾸준히 사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테슬라는 지금 PRBV하고 정반대죠. 테슬라의 위치는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쯤. 그러니까 바닥이 확인이 안 된 거죠. 5개선 돌파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PRV는 날아간 거고, PRVB는 날아간 거고, 테슬라는 아직은 저러한 자리들이 나올 때까지는 약간은 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즐거운 토요일,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